페이지 119쪽부터 하면 되지. 네? 페이지 119쪽 아니야? 89쪽 채점을 안 했어요. 다시 어디? 89쪽 89쪽. 짝수만 있어요. 짝수만. 자, 89쪽에 2번에 4번. 89쪽. 다시 페이지 89. 2번에 4번. 자, 넘어가서 4번에 5번. 6번에 2번. 자, 8번에 2번. 자, 10번에 3번. 오, 12번에 5번. 까지. 이거 아래쪽이 짝수인 줄 알고 아래. 줄 알고 안 했어. 자, 훌륭하지. 드디어 짝수와 홀수를 구별 못하는 어마어마한. 진짜로. 자, 89쪽에서부터 90쪽까지 질문. 91쪽까지. 2번이요. 자, 2번에 결합각 알파 몇 도니? 결합각 알파.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있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시 정사면체 구조에서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있으면 현대 X니 염소 이렇게 해서 염소 3개.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 반발 원리로 반발이 더 심하니까 눌려서 마치 암모니아처럼 결합각 몇 도라 해야 돼? 알파는 107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 107도.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을 때 107도. 근데 Y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단 말이야. 그럼 붕소처럼 생각하고 세 개의 원자가 공간상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걸 생각하고 베타는 120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자. 자, 그래놓고 기억. 전기 음성도는 누가 더 클 거야? 자, 당연히 전기 음성도는 X가 더 클 거야. 맞니? 원자번호 순으로 얘기하면 얘는 원자번호 5번 정도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질소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얘는 원자번호 7번. 전기 음성도는 F가 제일 크고 조금씩 0.5씩 내려온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기억 틀린 거. 니은 결합각 당연히 베타가 더 크다고 해야지. 니은 옳은 거.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이라고 했는데 크기를 계산할 수 없어도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할 거야. 그치? 얼마인지 몰라도 일단은 0은 아닐 거야. 근데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겠지? 얘가 더 클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디귿도 옳은 거. 정리되니 이거? 자, 넘어가서 91쪽. 91쪽. 네, 마지막까지 내가 어머님한테 정우가 오늘 홀수와 짝수를 헷갈려서 숙제를 못 해왔는 거라고 하는데 나를 때리고 싶어. 질문 진짜 뭐야? 넘어가도 돼? 넘어갈게. 92, 93 8번이랑 10번. 자, 8번에 화학식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 5가지인데 오늘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도 있다. HCN 나와 있는데 자, HCN 어떤 모양으로 생겼니? H는 무조건 결합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지. 탄소는 결합할 몇 개를까지 가질 수 있다고? 4개까지 가질 수 있다 했어. 결합할 6개 있는 건 니네 예외는 아예 배우지도 않았어 아직. 배우긴 했나? 입체수 5, 6까지 배우긴 했구나. 그런데 저번 시간에 한 것도 H는 결합할 하나, 당연히 할로젠들도 결합할 하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할로젠들 FCl, BRI. 그런데 B가 가질 수 있는 거 결합할 몇 개야? 3개. 얘는 예외니까 분소는 3개까지 가질 수 있지. 일반적인 구조가 이거였어. 근데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기억해 놓으라고. 가질 수 있는 형태가 어때? 탄소는 공유결합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어? 단일결합 4개까지.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이중결합 하나에 단일결합 둘 이렇게 해서 가질 수 있고 또는 삼중결합에 단일결합 하나 이렇게 가질 수 있다 했지? 그럼 질소 하나밖에 더 적을 게 남지 않았는데 탄소에 그려야 될 게 어떻게 그려야겠어요?
이거밖에 존재할 수 없잖아. 그렇지? 탄소가 결합할 총 몇 개를 가질 수 있다고? 4개. 대충 추측할 수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야. 질소는 비공유전자쌍 한 쌍이 있으니까 단일 결합 3개 이거나 어차피 CNO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탄소, 질소, 산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얘 익숙해지라고. 이중결합 하나에 단일 결합 하나, 비공유전자쌍 하나. 그렇지? 그 다음에 삼중결합 하나, 비공유전자쌍 가지고 있는 질소가 가질 수 있는 결합의 모양이 좀 다를 거라. 자, 산소 어때? 그러면 산소는 비공유전자쌍 두 쌍이 있으니까 당연히 구분형 형태로 단일 결합 2개이거나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이중 결합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얘네들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야. 이거 말고 더 이상 니네가 더 확장해서 나오는 것들은 같은 주기, 같은 족에 있는 걸 비슷한 모양이라고 예측해서 우리가 풀고 있는 거지. 그럼 결국엔 다 할 줄 아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 나머지 왼쪽에 있는 건 거의 대부분 금속이. 구별될까? HCl 모양이야. 결합각 몇 도? 180도. 역시 결합각 몇 도? 180도. 그 중에 니네가 못 적을 수 있는, 못 적을 만한 게 어떤 건지를 먼저 빨리 판단해야 돼.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해야 된다. 이산화탄소 맞니?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BCl3야. B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결합각 120도로 자 완전 무극성 분자 상태로 쌍쌍 모멘트 제로인 이런 상태로 있겠지. 자, 그 다음에 H2O 설마 H2를 아직도 OH 자 비공유전자쌍 됐네. 그 다음에 NH3 정사면체 구조에 질소 들어가 있고 HHH 질소 같아 보이지 않는다. N 비공유전자쌍 한 쌍.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이 중에 무극성 분자이다. 어떤 게 무극성이니? 얘는 극성이야. 왜? 전기음성도 다른 3개가 있는데 저 대칭 구조가 아니지. 그래서 얘는 당연히 극성일 거고 얘 무극성일 거고 얘 무극성일 거고 분자로 얘기했을 때 얘 극성일 거고 얘 극성일 거야. 그러니까 다 무극성 분자이다. 다중결합이 존재한다. 다시 이게 3중결합 하나 2중결합 2개 얘 전부 다 단일결합이니까 안 되고 얘 단일결합이니까 안 되고 얘도 전부 다 단일결합이니까 다중결합이 있는 것 이렇게 2개만. 중심 원자의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중심 원자 결합 4개 있으면 되지. 8개. 다시 결합 4개 8개의 전자쌍. 얘도 마찬가지 8개 다 되지. 얘도 8개 되겠지. 얘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얘는 안 되지. 항상 궁소는 옥텟에 만족하지 못하는 적은 예외라고 했지. 그래서 가나다 중심 원자의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D에 들어가는 건 옥텟 4개만 들어가고 단위 쪽으로 빠져야 돼. 될까? 그러면 A는 뭐라 해야 돼?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극성 분자이면서 지우고 해볼까? 시간은 없지만 자, 가 무극성 분자 찾아볼래? 가. BCl. 자, B, BCl. C. 맞냐? 여기 BC? BC? 이거 뭐야? 뭐 BC라고 하면 안 되지.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무극성 분자이다. 그러면 CO2. 자, 그 다음에 BCl3. 무극성 분자.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가는 애. 다중결합이 존재한다. HCN. 자, 그 다음에 CO2. 자, 그림을 그리면 CO2. 자, 다중결합이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다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 HCN, CO2, 자, H2O, 그 다음에 NH3 이렇게까지가 옥텟을 만족한다. 가, 나, 다의 공통 원소는 그럼 뭐야?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공통 원소이지. 이해될까?
그러면 B에 들어가는 종류가 하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찾아갈 수 있어? 그렇게 찾자고. 그러면 나머지는 해결할 수 있지. 자, 10번에 그림은 이주기 원소 X에서 Z로 이루어진 분자들을 얘기하는데 다시 이주기 원소 X에서부터 Z로 이루어진 XZ 자 YZ 자 XYZ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들의 쌍극자 모멘트래. 쌍극자 모멘트인데 자, 이주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대. 그런데 쌍극자 모멘트가 하나는 제로고 하나는 그거보다 크고 하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결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주기에 있는 원소들이 어떤 건지 빨리 찾아볼까? 자, 이주기에 있는 원소들 몇 번? 10번 리튬, 베릴륨, 자, 풍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자, 철을 정리 자, 플로린하고 네온 이렇게 중에 네온은 버리고 라고 얘기하겠지? 자, 그런데 쌍극자 모멘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유결합으로 봐야 되니까 실제로 여기 리튬이나 베릴, 리튬 같은 이런 애들은 이게 대략 고려 대상이 아니야. 대부분 간혹 나오기도 해도 결과적으로 이 뒤쪽에 있는 이런 애들을 가지고 지금 무언가를 만드는데 제일 만들기 좋은 게 중심 원자가 탄소로 되어 있는 애들이 제일 만들기 좋겠지. 응? 그런데 Y에 자 Z가 몇 개 붙었대? 우선 하나씩 볼까? Y에 X에 Z가 몇 개 붙고 불러줄래? 자, 3개. 그러면 니네가 알고 4개. 니네가 알고 있는 걸 빨리 추측해. 그러면 4개가 결합이 가능하네. 그러면 이 중에 아까 그림 이렇게 떠올리면서 4개 결합 가능하네. 딱 하나밖에 없지. 왜? 질소 3개밖에 안 되지. 둘밖에 안 되지. 하나고 풍소는 최대한 3개지. 4개가 되는 건 딱 뭐밖에 없어? C밖에 없지. 그 옆에 H가 들어와도 되지만 뭐가 들어와도 돼? F가 4개 들어와도 되지. 단일 결합 하나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해될까? 그러면 YZ3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 N 호야? 2는 뭐가 되게 될 수밖에 없어? Y 그렇지. Y 나머지 C는 썼잖아. 그러면 CO2 말고 그러면 O에 F 몇 개? 똑같은 애가 2개밖에 안 붙었어. 2개 붙어있는 이런 정도 상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까지가 되면 X, Y, Z2도 적을 수 있니? 가운데 뭘 두고?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되기가 쉬워. 짜리겠다. 쳐도 되지 이제. 그러면 가운데 뭘 두고 X, Y, Z2 상상해. 가운데 탄소를 두고 Y 그쵸? Y가 뭔데? 5 맞니? Z 왜? 탄소 주위에 8 4개 있으면 되잖아. 5랑 이중결합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Z가 들어오면 되겠다. F 어차피 딱 지정되어 있는 이주기에 있는 비금속 원소 몇 가지가 가질 수 있는 팔의 모양을 상상하면 의외로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릴 거야. 그런데 CF2는 어떤 상태인 거야? 자, 중심에 C를 두고 F4 자, 전부 다 공유 결합을 단일 결합 상태로 플로린이 4개가 결합각 몇 도로? 결합각만 나오면 조용해지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 거야? 109.5도 이게 계속 나오는 결합각을 자, 물 결합각 얼마니 그러면 얘는? 자, 이게 어마어마한 소리를 지금 옆에다 내가 109.5도를 적었는데 말이 107도 그러면 빨리 해 말을 다시 해. 107도 자
자, 107도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자, 정말 자, 그래 109.5도 다음에 107도야. 그 다음에 나와야지 그 다음 순서를 104.5도 이렇게 나와야겠지. 비공유전자쌍 부쌍 없고 한 쌍 암모니아 같은 거 107도, 104.5도. 얘 결합하면 몇 도야 그러면? 107도. 얘는 120도 이렇게 좀. 이중결합은 다시 이중결합은 하나로 치고 결합각 계산할 때는 얘기하라고. 마지막 날이니까 되게 재밌게 수업을 이 중에 극성 쌍극자 모멘트가 어디가 제일 얘는 제로겠지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얘는 제로일 거야. 얘랑 얘 중에 어디가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크겠니? 얘가 더 크겠지. 수소결합 쪽에 가까우니까. 그러면 여기 가지고 있는 얘와 얘의 쌍극자 모멘트 중에 쌍극자 모멘트를 비교하면 얘가 더 클 거야. 이런 정도까지 해놓고 문제를 보자. 볼까?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볼까? 마지막에 있는 XYZ2는 자 이중결합이 다시 이중결합이 있다. 기억 옳은 얘기가 되겠지. 얘네 결합각은 결합각 항상 나오지. 얘 120도짜리야. 근데 자 YZ2는 104.5도짜리야. 당연히 결합각은 YZ2가 더 커. 얘도 니은도 옳은 설명이 되는 거야. Y 네. 니은도 옳은 설명이라고. 얘 결합각 몇 도라고? 얘는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 옳은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디귿에 YZ2 부분적인 음전화를 띈다. Y가 많이 부분적인 음전화를 띈다. 많이 전기음성도 제일 큰 애가 F잖아. 4.0, 3.5. 당연히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부분적인 음전화를 띈다. 산소가 부분적인 양전화야. 맞는 설명으로 자 봐야 되니 YZ2에서 Y는 근데 Y가 오잖아. 양전화를 띈다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D가 틀린 걸로 넘어갑시다. 동적 평형. 자 119쪽. 잘했어. 지환이가 정신줄을 놓은 거야. 정도 같이 따라 놓은 거지 지금. 나를 잘못 알았는데. 자 1번에 풀었던 것 같은데 어쨌건 그냥 다 부를게. 얘는 1번에 2번, 2번에 2번, 3번에 2번, 4번에 5번, 5번에 3번, 6번에 3번까지 해서 질문 5번이요. 5번이 5번이요. 4번이 4번이요. 4번 먼저 순서대로 가볼까? 4번에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자 어떤 물질이 자 어떤 별이 달로 변해가는데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로 같아서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겉으로는 그 변화가 보이지 않고 겉으로는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만 계속 움직여.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정지되어 있는 평형은 없다. 정반응도 있고 저역반응, 용해가 있고 다시 석출이 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같은 속도만큼 일어나서 겉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4번에 나타난 아주 특징적인 거야. 염화나트륨을 물속에다 녹이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자 이온으로 녹아서 이온화되어 있지. 거의 대부분 다 녹아 있어. 용해도의 한계만큼. 그런데 녹지 않고 있는 애도 있을 거라는 거지.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주 신기하게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HCl을 집어넣으면
HCl은 기체 상태로 들어오는데 이 기체인 HCl이 물에 굉장히 잘 녹는다는 거야. 문제는 물에 용해되어서 HCl, AQ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물속에 당연히 이온화되어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생길 거야. 이해될까? 물속에 녹아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생길 거야. 이온이 한쪽에 어느 한쪽이 더 많아졌어. 이게 이제 나중에 화학표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배우는 사람들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게 공통 이온 효과라고 하는 거야. 공통 이온. 이온이 한쪽에 너무 많아지면 이 평형이 약간 반대쪽으로. 왜 너무 많은 걸 조금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조금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이쪽에 갑자기 없던 게 들어왔으니까 얘가 너무 많아졌단 말이야. 약간 평형이 이동해서 왼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야. 다시. 염화이온이라고 하는 공통이온 때문에 생기는 공통이온 효과를 한쪽이 너무 많아져서 그걸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약간 이동할 수 있어. 그것까지 알아놓고 문제를 풀자고. 가는 동적 평형 상태이다. 기억 옳은 거. 니은의 용액의 pH가 감소한다 맞니? H 플러스가 많아지는 거. 산의 세기가 세워지는 게 pH가 감소하는 거야. pH는 항상 증가 감소를 뭘로 얘기하느냐면 얘 자꾸 숫자로 얘기해. 그러면 숫자가 증가한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14로 간다는 얘기겠지? 숫자가 pH가 감소한데 크기가 줄어들었대. 0로 간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7을 경계로 해서 다시 중성인 7을 경계로 해서 그 크기 숫자가 감소한다는 것 결국엔 H 플러스의 세기가 증가 안 되는 거야. 산의 세기가 증가한다. 숫자 작아져. 이렇게 얘기할 거야. 다시 산의 세기가 증가해. 숫자가 작아져. 맨날 그것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서 틀리는 사람이 있는데 pH 작아진다. 산의 세기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pH가 감소한다. 니은 옳은 설명이고 나에서 바닥에 가라앉은 염화나트륨 사실 원래 같았는데 얘가 들어와서 얘 때문에 공통이온 효과 때문에 염화나트륨 결정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어. 이것이 그래서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자 5번에 고난도라고 해서 적어놓고 겁을 먹고 자 그냥 틀리는 자 이런 거 하지 말고 고난도라고 적어놓은 것 중에 실제로 정말 고난도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계산이 좀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들이 생길 수는 있어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우선 해석해보자.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그치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얘가 용해되는 물속에 녹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CO2 가스가 CO2AQ 수용액 상태로 되는 게 어느 순간 동적 평형에 도달했대. 그 얘기는 니네가 사이다를 딱 콜라를 사서 이렇게 투명한 걸 이렇게 사서 더 이상 기포가 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 상태가 동적 평형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압력에서. 왜 맛이 없지? 마개를 열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김이 나오는 순간은 동적 평형 상태가 아니야. 마개가 막혀서 기포가 하나도 안 보일 때 그 상태가 동적 평형 상태라고. 그러면 자 5번에 어쨌건 이산화탄소 CO2 가스랑 뭐가 CO2 자 AQ 수용액에 녹아있는 얘가 동적 평형 상태래. 다시 말해서 물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것과 기체 상태로 있는 이 두 개가 이렇게 날아가고 증발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증발과 응축이라고 하는 이 과정 기체로 다시 날아가기도 하고 되돌아오기도 하는 이 과정의 지금 현재 동적 평형 상태야.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자는 거지. 포화 수용액은 용해 평형의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래.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역시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크다. 맞니? 기체를 집어넣어서 평형에 도달하게 하고 싶다고 출발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그렇지. 자, 그런 말은 없나? 탄소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의 용해 평형과 포화 수용액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평형에
정반응이지. 이렇게 보자 그러면 정반응이 나타나는 건 자, 가스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야. 정반응. 아니? 그러면 처음에는 정반응 속도가 대부분 다 크다가 오른 거겠지. 반응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산화탄소의 용해 속도가 물에 녹는 속도가 정반응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반응 속도가 더 클 거야. 그래서 옳은 걸로 보자는 거야. 반응 물질이 결국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으면 대부분 왼쪽에 있는 게 반응 물질이겠지. 그렇게 왼쪽에 반응 물질을 적자고 한 거니까 새로 만들어진 생성 물질인 거지. 그러면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변하는 게 처음이지. 그래서 기억은 옳은 걸로 보자고. 니은에 평형 상태의 수용액에서 이산화탄소는 더 이상 용해되지 않는다. 이 더 이상 용해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무조건 틀리다고 봐야 된다고. 멈춰서 있는 평형은 없다고 얘기해야 돼. 결과적으로 더 이상 용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 용해되어지는 애들도 있는데 다시 되돌아 나오는 애들도 있어서 양쪽이 항상 같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용해되지 않는다 안 된다고 틀린 거야. 평형 상태에서 CO2를 더 집어넣으면 다시 더 집어넣으면 자 조금 더 많이 용해된 주입하면 수용해서 용해된 숫자가 다른 걸 집어넣으면 얘가 존재한다. 얘는 옳은 것으로. 왜? 일부 계속 녹아 들어갈 거야. 다시 나오는 애도 있고. 그렇지. 다른 걸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더 녹아 들어갈 거고 더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가 더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물 속에 녹아 있는 애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거 이해되니? 이해 안 되는 사람 여기 같이 볼까? 예를 들어서 12가 포함된 이산화탄소야. 그러면 얘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지. 여기에 10이나 13 뭐 이렇게 동의어서 아무거나 관계없는데 14로 할래? 얘가 들어왔어. 여기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서 멈춰 있다고 하면 얘가 더 녹아 들어갈 일은 없지. 그렇지만 이 작업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면 얘도 녹아 들어가고 나오는 걸 반복해서 결국엔 물속에 얘도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론 양에 따라 비율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계속 멈춰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동적 평형에 도달할 거야. 이렇게 해석해야 돼. 될까 여기? 여기 자 140쪽 여기서부터 자 어디 있니 정우야? 어디를 숙제로 했니? 짝수를 했어 드디어. 오. 자 짝수를 했대. 오. 자 우리 들어가기 전에 그에 채점하기 전에 아주 허접스러운 것이 허접스러운 자 정말 허접스러운 자 오늘 정준주를 놓은 지한이가 다 선생님하고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 강산 불러볼래? 황산 자 황산 H2SO4 염산 염산 칼슘 칼슘 자 강약 인산 약 하나짜리부터 가자. 약 탄산 탄산 옆에다 뭘 똑같이 적지 선생님이? 통산 얘가 지금 발색 개그가 하나 날라왔는데 반응하기 정말 어려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거야. 이산화탄소가 산이야. 비금속산화물은 산이다. 다시 비금속산화물은 산이야.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SO2야. 얘는 산이야? 네 안 배웠어요. 그러지 말고 비금속 산화물은 산이라고 얘기하라고. NO2는 산이니? N2O4는 산의 성질을 가질 거. N2O3는 산의 성질을 가질까? 네 라고 하라고 우선. 비금속 산화물은 산의 성질이 생겨. 다시 비금속 산화물은. 자, 그 다음에 인산 맞니? HA3PO4 강염기 얘기해볼래?
수산화나트륨. 이렇게 두쌍, 앙금 생성 반응도 같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기억하자고. 강염기의 NaOH, 자 KOH, 다시 CaOH2랑 같이 묶여 있어야 될 게 강염기 중에 수산화 바륨 이렇게까지 묶여 있어야 된다고. 자, 수산화 암모늄 약염기로 얘는 항상 뭐랑 같다고 기억해야 된다고.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 있는 거야.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고. 마찬가지야. 2개짜리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구리 뭐 이런 애들이 약염기에 해당하는 거고 3개짜리 알루미늄 하나 둘 셋을 지켜서 지금 암기시켰던 거야.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 맞니? 그러면서 자 이런 거 우리 했었지. HCl 산의 정의가 3가지 있었는데 가장 고전적인 산의 정의가 아레니우스의 산의 정의.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 놓은 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 자,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 놓은 게 루이스의 산염기 정의. 처음 듣는 것처럼 날 쳐다보지 말아라. 정말.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는 이온화에서 얘가 이온화에서 지금 산염기 나누어지는 H 플러스 더하기 NO3 마이너스 물 속에 녹아서 다시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을 내놓는 게 이게 가장 고전적인 거야. 이온화 과정 적어놓은 것들 얘 해볼까? Al3 플러스요 3OH 마이너스요 물속에 녹였더니 이온화에서 수산화 이온이 생겼어요. 이게 가장 고전적인 산염기 정의라는 거야. 끝? 네. 그러면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어떻게? 아가 이렇게 아레니우스. 짝산 짝염기를 정의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양성자 주계밖에로 정의하고 있는 짝산 짝염기 개념이 나오는 게 브랜스테드 로우리야. 다시 짝산 짝염기 양성자 주계 H 플러스 주계와 밖계로 나누어서 해서 니네한테 산일 염기 이렇게 가르쳤던 것들 있지. 짝산 짝염기 찾는 거.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된다고. HCl 해볼까? HCl, H2O, H3O 플러스, Cl 마이너스. 여기까지. 해, 빨리. 이렇게 가려면 일단 HCl 줘, 맞아? 이렇게 가려면 정반응만 보고 정반응. 그러면 주는 애를 뭐라 하자고? 산일. 받는 애 염기. 되돌아가 역반응만 보자. 역반응만. 되돌아 가려면 이리 얘가 H2가 H3O 플러스가 하이드로늄 이온이 H2가 되려면 어떻게? H 줘야 되잖아. 주는 방향만 찾자고. 주면 이제는 3, 2. 숫자는 의미가 없는데 2랑 1을 붙여 다니자고 한 거지. 염기 1 됐니 여기? 1이면 2. 주니까 받을 거 아니야. 주니까 받을 거 아니야. 얘가 2면 1. 왜? 숫자는 1끼리 묶어서 짝산 짝염기 이러고 싶은 거지. 2끼리 묶어서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짝산 짝염기. H 플러스를 주고받아서 당연한 거야. 근데 당연한 걸 꿋꿋하게 못 찾아서 그러는 거야 지금. 이해하면 정말 간단하게 당연한. 루이스는 잘 안 나온다 했지. 비공유 전자쌍 다시 비공유 전자쌍 해서 비공유 전자쌍을 추구받는 걸로 설명할 거야. 해서 루이스의 염기를 좀 기억하라고. H2O 땅땅땅땅 얘를 제공하는 H 플러스가 붙어 있는 얘를 H3O 플러스라 하면 되는 거지. 주계 비공유 전자쌍 두 개를 루이스의 뭐라 한다? 염기라 한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기억하라고 했어. 암모니아, NH3, 비공유 전자쌍. 근데 여기에 H 플러스를 비공유 전자쌍이 제공하면 결국엔 얘가 뭐가 된다고? 루이스의 염기가 돼. 저 2가지 예를 기억하라고. 대표적인 비공유 전자쌍 주계 역할을 하는 비공유 전자쌍 주계가 염기야. 선생님, HNO3가 질산이에요. 다른 게 별거 없나?
녹화 중인데 140쪽 1번에 1번 2번 1번에 2번 홀수에요라이지 짝수에요라니? 짝수회오라고 하죠. 자 1번 답을 먼저 다 불러줄게 1번에 2번 2번에 3번 자 3번을 틀렸으면 빨리 밟고 싶다 같이 할까? 빨리 해 산일 연기 빨리 찾아줘 3번 빨리 산일 연기 빨리 찾아줘 빨리 그거 찾아놓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들을 NH3 더하기 H2O 자 정반응만 볼 거야 NH4 플러스 자 그다음에 OH 마이너스 자 정반응만 봤더니 얘를 봤더니 4개가 됐어 결국엔 얘한테 받았겠다 내가 산일 연기 이해돼요? 정반응만 보고 왜? 화학 반응식을 적자가 아니라는 거지 우선 화학 반응식만 나오면 우선 질의 겁을 먹고 있는 거 해석하시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해석하시는데 따라하라고 제발 하면 별거 없다고 자 역반응만 보자 이리 가려면 얘는 어떻게 4개짜리 3개가 됐으니까 얘 하나 이리 주면 되겠다 H 플러스의 이동만 보자는 거지 H가 움직인 것만 볼 거야 산염기는 결국에 루이스의 산염기 브랜테드 로리의 산염기 저기는 그게 다 끝이라고 산2 연기 그니 묶어 그래서 1 묶어서 짝산짝염기 1 묶어서 짝산짝염기 해놓고 문제를 풀면 HCl은 양성자를 받는다가 아니라 HCl은 산이니까 주는 거 NH3 짝산에 자 해당하는 게 짝산에 NH3의 짝산에 해당하는 게 NH4 플러스야 가자 니은 옳은 거 니은 옳은 거 그렇지 기억은 틀린 거였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였어 HCl 산이니까 자 마찬 얘를 잘못 적어놨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 정말 HCl 자 죽이고 싶지 자 NH4 플러스 Cl 마이너스 저렇게 얘를 그 3번 풀자고 하고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이건 이렇게 다르지 그래도 자 정반응만 보자 정반응만 4개가 되려면 받으면 되지 똑같아 산일 풀이 과정은 같다 연기 2 역반응 보자 역반응 자 애 줘야겠지 애가 산 2 연기 1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짝산 짝연기 맞니? 이 묶어서 해서 암모니아의 짝산이 자 NH4 플러스야 옳은 거고 HCl은 주는 거야 산이지 양성자를 받는다는데 기억 틀린 거고 HCl은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네 맞죠? 자, 저 뭔가 이렇게 도구를 좀 찾고 싶은 자, 이걸로 진짜 니은이 많은 3번에 2번 4번 같은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는데 그 산염기, 산일 염기만 따다다다닥 해놓고 풀면 그냥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이해하라고. 4번에요. 자, 4번에 2번. 까비? 네? 자, 집에서 풀어서 겹쳤다가 5번에 3번, 6번에 1번, 7번에 4번, 1번, 7번에 4번, 8번에 5번, 9번에 5번, 10번에 3번, 11번에 1번, 12번에 4번. 오케이. 자, 앞에 1, 2, 3, 4번, 140, 141쪽. 4번 틀린 사람 빨리 해봐 지금. 3일 연기 2를 빨리 하라고. 4번 틀린 사람 저요. 빨리 하라고. 디귿이 틀린 걸 이해 못하겠는 사람은 다시 디귿이 틀린 걸 이해 못하겠는 사람은 열심히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봐주면 좋겠어. 비공유전자 쌍 주계는
무조건 염기형. 비공유 전자쌍 주는 애는 무조건 루이스의 염기의 성질을 나타낸다.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디귿의 기억 NH3는 루이스의